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경험하고 얻었던 것들을 실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숙달화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는 제일 먼저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축제 제37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중계방송에 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병삼 소방경 그리고 송준형 소방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병삼 소방경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후배들도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신데 소방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함축적인 단어로 말씀드리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다 똑같을 겁니다. 7만 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소방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 말씀 꼭 우리 7만 소방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0년 경력의 조병삼 소방경 옆에 3년차 소방관 MG 소방관 송준현 소방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소방청 공식 SNS에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를 좀 하고 있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예. 어떤 면을 좀 알리고 싶으신지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소방 정책이나 아니면 안전 수칙 이런 거, 예방 활동 같은 것들, 그거를 다양하게 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방관 두 분 신구의 조화로 펼쳐지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아주 좋은 또 해설 라인업을 또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37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막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7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7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공주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됐었고요. 소방 제복 런어웨이 쇼도 펼쳐졌고 정말 볼거리가 좀 풍성하면서 결국 일반인들에게 좀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 국민들한테 개방이 되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제복 런어웨이처럼 소방공무원과 대학교 모델학과 학생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마련했고요. 네. 또 제주도 숙박권을 걸고 팔씨름 대회도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 11종목 그리고 일반인 종목 2종목 총 13개의 종목으로 이번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번 재미있게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3일간 총 5천여 명의 정말 많은 선수단이 참가를 했어요. 보통 한 6개에서 8개 시도가 하루에 경연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지금 나오는 종목이 최광 소방관인데요.
역시 이 최강 소방관이라는 이 종목은 가장 많은 또 시청자들이 좀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단계와 4단계, 일단 큰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전국 소방기술대 개인전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3명을 선발해서 2명이 출전하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호스 활용, 터널 통과, 사다리 거치, 더미 들기, 타워 계단 오르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단계 호스 활용하는 모습인데 지금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가지런해야 되고 거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저 수간 한 본이 호수죠. 또 15m, 14에서 15m 됩니다. 근데 저 빠른 친구들은 네, 한 6초. 6초요. 예, 보통이 한 8초에서 10초를 합니다. 네, 우승권에 들어가려면 한 6초에서 7초 사이에 한 번을 다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5분의 경기 시간이 주어지고요. 자, 1단계 호스 활용의 1단계가 스톱워치 터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좀 연결이 되는데요. 2단계도 이제 보통 이 체력이 좀 소모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체력 소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빔을 지금 타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저 해머질은 사실 저게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호흡을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네. 그래서 숨을 상당히 차게 만들죠. 그렇군요. 예, 예. 자, 빔의 무게가 70kg의 빔을 타격을 하고 양손에 들고 있는 저 장애물의 무게가 20kg, 20kg씩이에요. 대단한 무게를 들고 계속 운반을 하고요. 이 더미가 상당히 무거운데, 네, 70kg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저 더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 자체도 상당히 긴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체력이 어마어마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 때 사실 이제 거의 말린다 하죠. 거의 말리는 네. 단계입니다, 저기.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정된 마지막 벽을 넘어서 이 수직벽을 넘고 이제 마지막에 스톱워치를 터치하면서 이 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단계가 정리가 됐고, 자, 3단계 사다리가 보이는군요. 네, 저희 사다리 2개를 제대로 저기 지정된 위치에 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위치가 조금이라도 엇갈리는 순간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힘이 굉장히 듭니다만 그 중에도 또 정확성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우리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힘, 스피드,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 정확성입니다. 네. 예,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네. 힘 세다고 되는 것도 없고 또 정확히 천천히 한다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 다 갖춰야 됩니다. 네. 40kg의 또 장애물을 들고 최상층까지 올라가고요. 또 인양을 또 하나 해야 됩니다. 네. 자, 3단계 계속 또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근력이 필요하고요. 또 호흡의 중요성도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네. 이 3단계까지만 맞춰도 선수들이 입술이 파래져 있더라고요. 대단한 체력이 좀 요구가 되는데 지금 뭐 조병상 소방경께서는 역시 이 종목에도 출전을 해보셨죠? 아주 예전에 말이죠. 네. 했습니다. 네. 우리 중약물 인양은 사실 뭐 자, 3단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4단계입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 보이는데 전 이 4단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바로 내려오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정신력까지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끝나고 나면은 한 5분, 10분은 거의 탈진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출발선 1층에서 종료선 16층까지 스피드 경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저는 뭐 저거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죠. 말문이 막히셨어요, 지금. 네. 이제 네, 후배 소방관들의 이 저 힘든 모습을 확실히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최강 16 소방관, 예. 저 16층 계단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올라가면 죽는다. 10분이면 빠른 거고 한 30분 이상 누워 있어요. 지금. 네, 최강 소방관에서는 경기 조장현 소방교가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뭐 순위도 순위입니다만 정말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최강 소방관 참가 소방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관 조장현입니다. 전국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전국에 계신 소방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의 소방관들로 불리는 최강 소방관 분야에서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큰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기도 민들을 위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경기도 소방관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자, 최강 소방관 경기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생활 안전 분야입니다. 이 종목이 가장 또 우리가 많이 또 지켜봐야 되고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금 장치, 차량문 개방, 또 안전 조치, 동물 포획, 벌집 제거,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 현장에 또 특화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다양하게 출동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스포츠로 따지면 이게 소방관들의 근대 5종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 5종이요. 네. 지금은 차량과 관련된 지금 차량문 좀 개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차량 안에서도 가장 또 많은 좀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생활안전 구조의 비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저희들 실제 출동도 거의 한 80%, 70에서 80%가 다 생활안전 구조 출동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 중요성에 감안해서 네. 이 대회도 이제 치러서 우리가 대회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킬을 올리자.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네. 이제는 본 대회가 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판 안전 조치, 사다리 설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지금 완전히 좀 만들어진 상황에서 좀 훈련을 하는 경연대회 말고 현장 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죠. 간판만 해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고정이 된 상태인데 상당히 이 간판 종류만 해도 이 구조를 해야 될 상황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건물을 호텔을 로프로 묶어본 적도 있어요. 호텔. 다 사람들은 로프로 어떻게 건물을 뭉냐 하지만 강풍 시에는 건물 전체를 저희들이 다 묶어버립니다. 네. 상당히 힘들죠. 작업이 바람이 워낙 부니까 그렇죠.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춤형 6종. 자, 지금 또 마취총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포획에 대한 또 구조 현장의 모습인데요. 정확성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재난방송 재난안전 119라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지방에서 그 초등학교에 멧돼지가 출몰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멧돼지요. 아, 네. 바로 나왔네요. 네. 그때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마취총으로 사살을 해서 이렇게 구조한 그 생활안전 출동을 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이 종목들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름철에 신고 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벌집 제거예요. 네. 10건 중에 9건이 이제 벌집 제거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예. 이틀 전에 이 손등에 그 바다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제가 네. 주먹대장만큼 손이 커졌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농장에서 그런 거니까 예. 실제 그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 말벌을 이렇게 목격을 하시면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생활안전 구조 결과 전남 광진소방서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경남 하동소방서, 3위는 충북 충주소방서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역시 생활안전 분야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 구조 전술입니다. 구조 전술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이 화재 현장에 대비해서 고립된 구조 대상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서 팀 전원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반 구조 종목과 그리고 추락 상황에 대비해서 구조 대상자를 로프와 도르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들곳으로 인양 구조하는 응용 구조 종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현장에서 직접 살펴봤는데 응용 구조가 상당히 좀 많은 좀 기술들을 좀 요하고요. 또 팀워크도 상당히 좀 필요한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자, 일반 구조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반 구조 일단은 방화문 파괴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예. 저기는 이제 해전기, 그다음에 그 훌리건 툴, 그다음에 드라이버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신속하게 개방하는 그런 이제 노하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구조 전술에서 핵심은 좀 다음 단계에 나오겠지만 네. 창문을 파괴하고 나면 그 잔해물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 네. 거기에 노하우에 따라서 거의 이제 승부가 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쏘는 지금 주수 그리고 터널 통과의 모습도 좀 보였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게 이제 강화유리로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일반 유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이제 이 갭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 창틀에 붙어 있는 예. 파편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점을 또 상당히 또 예. 좋은 기준으로 또 보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이제 구조 현장에서도 다 제거해야 되고 네. 테이핑을 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보통. 네. 아니면은 저희들이 급하면 방호복이라도 걸쳐놓고 올라가고 아, 거적을 올린다거나 네. 합판 이런 걸 올려놓고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신속성도 중요합니다만 상당히 그 매뉴얼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할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안전성 감점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제 터널을 이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반 구조 지금 경연을 보고 계신데요. 아, 누워서 상당히 좀 낮은 자세로 좀 통과하는 모습인데. 저거는 이제 늘어진 전선이죠. 우리가 네. 이제 화재 현장 가면 포복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늘어진 전선을 가정해서 만든 겁니다. 네. 가다가 저기 개인 로프나 이 공기 용기에 딱 걸리면 멘붕이 오죠. 아, 그렇죠. 예,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니까. 네. 실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끼어서 소방관이 순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현장의 변수 요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한다고 해도 또 응기응변이 현장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더욱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 오감을 활용해가지고 예,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휘자를 포함해서 구조대원 3명, 4명이 지금 일반 구조의 경연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가 되는 일반 구조. 자, 일단 전선 장애물을 통과를 하고요. 이제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네, 터널을 통과할 때는 저렇게 터널이 좁기 때문에 네. 공기 용기를 벗고 근데 면체는 연결돼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조작하는 법도 따로 훈련을 해서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구조 현장에서 맨홀 구조라고 있거든요. 네. 워낙에 협소한 공간에 선박이나 아니면 맨홀에 내려갈 때 공격기를 못 차고 내려가니까 용기를 따로 가랑이 사이에 끼운다거나 아. 아니면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용기를 네. 내린다거나 이거 똑같은 거죠. 그것을 구조자를 같이 또 함께 나오고 있는 터널 통과의 모습을. 사실 참 이 좁은 지역에서 있을 때 그 압박감도 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 답답함과 두려움도 분명히 이 소방관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감으로 또 열심히 또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훈련 상황이고 경연 대회긴 합니다만 상당히 또 진지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터치패드를 통과하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해요. 예, 최강 소방관 못지 않습니다. 예. 모든 종목이 딱 끝나고 나면 탈진합니다. 네, 그렇군요. 완전히 지- 퍼집니다. 네, 지금 모든 전체 kit그 그러니까 이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모든 풀 세트를 착용했을 때 킬로그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30kg는 기본 다 넘습니다. 30kg이요. 엄청난 무게군요. 자, 일반 구조가 끝이 나고 이제 응용 구조의 현장입니다. 말 그대로 약간 좀 응용된 구조 현장인데 이 구조의 이 경연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건물 위로 좀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고요. 더 어려운 들것을 또 인양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로프를 활용해서 높은 데서 그 구조를 하기 때문에 네. 더욱 한 번의 실수로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욱 더 조심을 하고 주의가 필요한 그런 전술입니다. 네. 확보 지점 그리고 로프 설치한 이후에 이제 구조대원과 들것이 이제 하강하는 모습인데 또 저기에 장애물이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맨홀 구조나 수직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지하나 이쪽으로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서 추락이나 아니면 이제 그 협소한 공간에 환자를 구출해서 오다가 이제 협소하니까 자세를 또 바꿔서 예. 그 공간을 또 통과하고 이러면 이제 응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응용된 구조의 현장, 응용 구조의 경연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일단 들것이 일단은 원통을 통해서 원형 장애물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키를 잡은 사람이 이제 하강한 대원이기도 하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뒤에서 로프를 견인해주는,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천하장사들이 뒤에 있으면 네.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거고 네. 당기는 분들이 힘이 약하면
그만큼 지연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위에서 당겨주는 타이밍이나 이 힘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물론 팀워크도 중요한데 네. 이게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처음 준비할 때 장비 착용 그 첫 단추 네.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꼬여버리면은 중간에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네. 한 번 시작이 되면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니까 네. 첫 시작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고 장비 착용 때가 제일 집중을 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 구조자를 들것에 인양을 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좁은 모습입니다. 공간은 세로로 통과하고 네. 예, 또 올라가면 다시 또 수평으로 유지해서 제가 3년 전에 이거를 이제 저는 출전 안 하고 가르쳤는데요. 네. 그 지휘관 역할을 만든 또 후배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카라비나를 떨어뜨렸어요. 아. 손이 떨어서. 네. 예, 그래서 2등을 해가지고 전국대회 못 나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 기구를 떨어뜨렸다는 건 안전성에서 네. 좀 감점 요인이 있겠군요. 상당히 큰 감점. 네. 자, 응용 구조 견해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구조 전술의 일반 구조와 응용 구조 살펴봤는데요. 자, 1위는 전남이 차지를 했고요. 2위부터 5위까지 경기, 대전, 대구, 강원의 순이었습니다. 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기쁩니다. 기쁘고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전남 소방본부 관계자분들과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최영호 화순소방서장님 그리고 우리 구조대원들 감사합니다. 구조해! 자, 다음 종목은 뭘까요? 119 구조견 종목입니다. 자, 종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요즘에 더욱더 구조견의 활약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견과 핸들러라고 하죠. 핸들러들의 호흡을 요해서 산악 전술, 수색 능력, 구조 대상자 발견 후 행동하고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맞춰놔서 네. 이렇게 점수를 책정하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구조견과 이제 교감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경찰 쪽에서는 벌써 순환 구조에 특화된 구조견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따가 요청을 하곤 하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전하고 팀전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 전체에서 각 도마다 3명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최고의 기록을 낸 분이 개인전 우승이 되는 거고 네. 각 도에 3분씩 합산해서 그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이 이제 팀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특진 대상은 아닌데 네. 표창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구조 대상자 발견 이후의 행동도 상당히 좀 큰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발견된 이후에는 일단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말치 아니야? 네,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소통이 잘못돼서 막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견 후 소통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한 구조견이 두 번의 하루에 2건을 구조 대상자를 탐색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수 구조견 탑도그 태공이 차지를 했습니다. 됐을 때는 또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119 구조견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과연 또 뭘까요? 이번엔 신속 동료 구조군요. 자, 꼼꼼하게 또 면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랩을 씌우는 이유는 좀 뭔가요? 저게 이제 원래는 불을 끄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장비 점검을 아주 꼼꼼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가 원래 이제 미로 통과라 부르거든요. 네. 위에를 덮고 이제 1단계가 시작이 됐어요. 수색팀이 진입을 합니다. 분리건투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신속하게 문을 이제 개방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방식은 자율이니까 둘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죠. 네. 저 두 사람이 들어가는 팀들은 수색팀입니다. 수색팀. 그렇죠. 네. 자, 낮은 자세로 지금 또 장애물을 하나 낮은 꼬복으로 통과를 합니다. 저 가방을 들고 가면 저 가방에 이제 비상호흡 장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고립 소방관은 공기가 다 따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
300바가 들어가 있는 공기통하고 거기에 연결 호스를 가져가서 네. 그 공기가 따른 소방관한테 급속 충전을 시켜주고 구출하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공기부터 충전시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A형 장애물을 넘고 지금 수색팀 2명이 구조 대상자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기어서 다니고 하기 때문에 뭐 예. 왜 그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뭐 잔해물들이 무너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공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더욱더 이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네.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실전에 좀 맞는 상황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련이어도 저희 소방관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그재그 방향으로 구조자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수색팀의 지금 모습인데요. 저도 소방학교 때 이 메이지라고 해서 이런 훈련을 했었는데 암흑 속에서 했었는데 네. 이 줄에 걸려서 저도 못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솔직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훈련 상황임에도 무서우니까 이게 정말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암흑 속에서 뭔가 몸이 걸렸는데 어디에 걸렸는지 모를 때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경기학교 교관 시절에 예. 이 미로를 많이 교육생들 전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나오고 거기서 공격기 버서 제끼고 이런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소방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소방관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또 소방관들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조사, 행정 파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언을 해줍니다.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행정 파트에 열심히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네. 자, 이제 구조자까지 거의 지금 오고 있는데 역시나 만만치 않은 또 장애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일반 구조에서 봤던 비슷한 이제 상황인데 예. 이게 전선입니다. 다 지금. 네. 자, 드디어 이 구조자를 좀 발견을 했거든요. 네. 자, 수색팀이 진입을 해서 이제 이 구조자를 발견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그 공기가 다 따른 소방관한테 마네킹인데 네. 가정해서 지금 충전을 시켜주는데 저게 300바니까 이 용기에 공기가 다 소진된 대원한테 넣으면 평형을 유지하려면 150바가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150바가 충전이 되면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 발견하고 보고를 하면 밖에서 지휘관이 두 사람의 구출팀을 또 보냅니다. 그렇죠. 구조팀이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놓으면 네. 구출만 한 역할, 아, 네, 5개로 그 역할을 합니다. 완전 지금 분리가 돼 있군요. 예, 예. 수색팀, 구조팀. 예. 네. 왜냐면 선발대가 먼저 하고 뒤에 그 구조까지 다 하기에는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분할해서 저기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구조팀 2명이 현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바로 그 덴버 드릴이라 해서 마지막에 그 계구부, 조만한 계구부를 뚫고 나가는데 네. 왜 덴버 드릴이냐면 덴버 소방서에서 이제 순직 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창틀에 끼어서 계급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유효하게 빼낼 것인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그 기법이 덴버 드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좁은 공간을 좀 통과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신속 공유 구조 종목인데요. 천천히 몰아쉬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이는데 요때 20분의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예, 요때 보통 한 이제 18분이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삑 하고 네. 비상탈출 경보가. 아하. 그러면 감점이 되는 거죠. 네. 호흡도 조절해야 되고 그 호흡을 빨리 한다는 거는 스스로가 패닉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침착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네. 말은 쉬운데 정말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좀 정신이 없죠, 저 들어가면. 네. 일단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그래서 공경기 만약에 이게 경보에 울릴 경우를 대비해서 스킵 호흡법이라는 다양한 호흡법을 통해서 산소 조절을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네. 자, 신속 동료 구조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1위는 경남의 119 특수대항단이 차지를 했고요. 2위는 인천, 3위는
경북이 차지를 했습니다. 같은 119 특수대응단 소속이었습니다. 신속 동료 구조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몸짱 소방관이군요. 예, 많은 일반인 팬 여러분들은 몸짱 소방관 달력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역시 뭐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좀 가꾸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몸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멋있는데요. 이분들이 더 대단한 이유가 평소에 그 일과 그냥 근무를 하면서 하면서 이런 몸을 식단 관리하면서 이런 몸을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규정 포즈 동작이 남자부가 이제 7동작이 있다고 하네요. 10번, 11번 스위치. 예전에 2회 때가 제가 나갔을 때는 규정 포즈가 5개, 네. 하나가 퍼포먼스예요. 네. 제가 이제 이 몸짱 소방관이 생긴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게 뭐냐면 벌써 재밌어지는데요. 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예.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저를 그냥 빚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빚은 몸.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들고 배가 볼록해지니까 대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빼려고 한번 나갔던 겁니다. 네. 제 젊었을 때 되는 몸도 아니죠. 조병상 소방경이 상당히 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혹시 장년부 없나요? 장년부? 예, 그래도 후배들 모습 보니까 흐뭇하시죠? 예. 저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저 포즈 한번 딱 취하고 나면 네. 바로 현기증이 팍 옵니다. 너무 강한 힘을 줘서 네. 어지럽습니다. 네. 나는 웃는 게 아니야. 그게 딱 그겁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하면서 중간중간 심판관들이 자리 스위치, 자리 변경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갈수록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더욱더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네. 자, 몸짱 소방관 남자 1위 울산 남울주 소방서의 소동우 소방교, 그리고 여자 1위는 경기 오산 소방서의 박현화 소방사가 차지를 했습니다. 우승자들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소방기술 경연대회 중에 여자부가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1위를 거머쥐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까지 거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봐도 부러운 몸. 부러운 몸을 잠시 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급술기입니다. 이 구급술기가 2024년 신설 종목이라고 해요. 네, 올해 신설된 종목인데요. 이게 심폐소생술, 정맥로 확보, 호흡 청취, 기도사건, 심전도 판독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경연을 펼치는데 이게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수를 줄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속된 5종목, 또 한 번의 기회고요. 시간 순으로 또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이 시간 순위니까 0.01초까지 상당히 이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을 하는 거는 다 본인이 수행을 하고 그때까지의 시간을 보기도 하지만 또 시간 안에 압박도 이루어져야 되고 정맥로 확보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면서 빨라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의사 수준 뭐 된다 봐야죠. 네. 지금 뭐 정맥로 확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상당히 좀 집중력이 좀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그 와이프가 임상병리사인데 라인 더 잘 잡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잡니? 네. 이 정신없는 현장 속에서도 말이죠. 네. 자, 이채연 소방장의 또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호흡음을 측정을 하고 또 이제 기관 내 삽관까지 혼자서 5가지 종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렇게 보면 구급이라서 기술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세가 항상 이렇게 쪼그린 자세. 이렇게 무릎 앉아 이런 자세잖아요. 힘이 허벅지 엄청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구급차에 타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도 버텨야 되고 그 안에서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사건의 현장에는 구급요원은 무조건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아주 신속 정확한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구급 술기 경연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내 사건을 좀 하고 있고요.
통상 우리가 현장 가면 사건을 같이 하는데 네, 진짜 저 정도면은 프로 중에 프로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필요도 판도, 그리고 마지막에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 신설된 구급슬기 자, 개인전이었습니다. 1위 경남 이채연 소방장이 신설된 종목 구급슬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먼저 제1회 신설된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저희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뭘까요? 자, 구급 전술입니다. 구급 전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구급 술기가 개인전이었다면 이번엔 단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1차로 그 심정지 현장에서 구급팀이 먼저 도착해서 영상 의료 지도를 통한 전문 소생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수 사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시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서 절제된 동작으로 실제로 저렇게 이렇게 막 TV 모니터로 보시기에 이렇게 네. 과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는 이렇게 시끄럽고 뭐 우왕좌왕한 상황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렇죠. 절도 네. 있는 모습이 오히려 네. 더 의사소통에 더 도움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통제가 지금 완벽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자, 마네킹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뭐 다수 사상자의 좀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에 의한 다수 사상자로 이렇게 상황을 설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상자들을 또 분류하는 작업도 분명히 하고요. 저희 재난 현장에 가면 이제 그 임시 응급 의료소라고 있거든요. 네. 보건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그때 이제 선착한 구급 대장이 임시 응급 의료소장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때 환자를 이송해서 네. 분류하고 처치하고 이송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상자를. 네. 다수 사상자를 분류해놔야 더욱더 빠른 응급처치와 의료 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네킹이 이제 목에 걸고 있는 그것이 이제 사상자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정확히 좀 크게 알 수 있게 분류를 좀 해놨어요. 네네. 네. 색깔별로 지금 이제 검은색을 밴딩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 예. 긴급, 비응급, 지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 복창을 하면서 사상자들을 좀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한 사상자들은 또 계속 분류를 하면서 이동을 좀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도 호흡이 상당히 잘 맞아야 돼요. 예. 이제 이 경기도 추첨이 있거든요, 사실. 자기 이제 순번 추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추첨에 따라서 역할이 또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구급 지휘 팀장과 팀 리더, 선착대원 2명과 후착대원으로 5명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해진 다수 사상이 난 시나리오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사상자를 분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식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재차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원들 스타트법으로 2차분을 실시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병원별 수용과 파고 참가. 팀 전술로 팀 경연으로 펼쳐지는 구급 전술. 응급 환자이면 모세혈 관청으로 긴급으로 재분리됩니다. 분리표 작성. 이제 급박한 상황이 확실할 정도로 또 신속 정확하게 또 큰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들도 계속해서 그 점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은 뭘 이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또 요구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고 선수들도 알고 있어요. 네. 긴장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런 장비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종목에서 이 심판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좀 보고 채점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연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경연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심판진분들이 뭐 예민한 부분에 촬영도 하고 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주관적인 이제 판단이라 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완전 매뉴얼화돼 있어가지고 네. 아예 뭐라고 할 수,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다. 워낙에 지금 긴박한 상황을 지금 시나리오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한 또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맥박은 129에 피부는 창백하며 촉촉한 피부. GCS는 계산, 운동삼, 네. 언어삼, 총 9점 맥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정확한 해상자의 정보를 또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똥발이 있으면 확인. 머리는 괜찮으신가요? 뗄 때는 어떠신가요? 환자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네. 시간도 빨리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그 공통성이 있죠. 네. 정확하고 빠르게. 셋, 현재 보유하기. 다섯, 밑박 있음. 정말 다수 사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최악의 상황도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경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각 서마다 전국에서 별도의 훈련이 이건 따로 생겼습니다. 네. 사상자 대응 훈련입니다. 재난 규모가 커지면서 다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있거든, 종종 생기고 있으니까 네.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동. 하나, 둘, 셋. 환자분 목포 접수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응급처치가 종료. 구급 전술 거의 이제 말미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도 구급을 뭐 상당히 오래 해봤지만 네. 지금 이 후배들 손 돌리면 특별 구급대에서 진짜 프로네요. 심판들이 돌아가는 모습. 자, 구급 전술 결과 나왔습니다. 1위는 창원이 했고요. 2위는 충남, 3위는 경기, 4위는 서울, 그리고 5위는 부산이 차지했습니다. 구급 전술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응급구조학 경연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참가를 한 일반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1위는 청암대학교, 2위는 전주기전대학교, 3위는 동남보건대학교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민간소방대입니다. 자, 일반인 대상으로 한 또 신설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민간소방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민간소방대 종목에는 사업장, 군 자체소방대, 자위소방대 등 70여 명이 참가해서 화재의 신속한 초기 진압,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화전 점령, 소방호수 연결, 표적 타깃 같은 주수 등 이런 거를 경연을 펼쳤는데요. 네. 초기 진화는 큰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큰 불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도 소속 민간 소방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인조법으로 좀 치러지는데요. 예, 저희들이 하는 그 소방 전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 1차 화재 진압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대신에 이제 수간의 굵기나 이런 거는 좀 경량화된, 그렇죠. 그리고 네. 이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중량물을 뭐 차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전문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자위 소방대, 네. 그다음에 뭐 우리 흔히 자체 소방대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역할이 이제 그 자체 소방 시설을 가지고 소방서가 도착하기 전에 그 대응 활동을 하지만 이분들하고 유사한 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의용 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최우수상은 인천국제항공사, 국제공항공사의 인천이 차지를 했고요. 자, 우수상은 지금 경남을 대표하는 공군교육사령부,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LLG 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해안화력본부팀이었고요. 서울을 또 대표하는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앤몰 팀이 민간소방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 조사도 있었는데요. 1위는 경남, 2위부터 5위까지 강원, 대구, 충북, 그리고 경기 북부가 차지했습니다. 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희는 트로피를 가슴속 깊이 새겨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발빠르게 뛰도록 하겠습니다.